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당태종을 모셨던 명천모 방현영 투예의 정성무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현영은 수나라에서 진사되어 습성현위에 올랐습니다. 600년에 인재를 선발하는 일에 참여했으며 고효기가 방현영에 대해 이 같은 젊은이는 감격이 없고 다른 날에 큰 그릇이 될 것이지만 대성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원망스럽다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617년 이세민에게 한국에 기실 창군이 임명됐으며 621년에는 왕세의 중이 하무가자 이세민의 임명력으로 중사성 문화성에 들어가 호접 농지에 관한 문서 왕세 칭의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624년에 이근성 이세민이 붙으면서 당고조 형제가 한복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면서 여러 신하들을 유배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뒤에 있었고 덤이 이근성을 모시라고 하였습니다. 하관영은 그가 그하라고 술수가 많아 이근성을 가르친다면 이세민에게 불리할 것이라 이세민에게 얘기해서 도움을 천책 상장부에 넣었습니다. 때는 재능과 식견을 가진 탓에 황태자 이근성과 진왕 이세민이 갈등에 놓이게 되자 진왕부 취업을 금지당할 정도로 이근성이 방헌영이 되는 일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눈물이 뒤에 이세민과 일락을 주고받으면서 626년 해모문의 뼈를 모에 결국 황태자 이근성을 제거하고 이세민을 황제를 올리는데 공을 하였습니다. 당태종 즉위 후 소위 재헌관에 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6월 10일에 고령과 함께 우선자에 임명되었습니다. 7월 6일에는 중사령이 되었으며 629년에는 6월 자봉내에 임명되면서 퇴해와 함께 권력을 잡고 우리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629년은 왕규와 함께 관리 선발을 관장하였습니다. 637년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조서를 받아 율령을 제정하고 유진과 함께 신뢰 138편을 올렸습니다. 639년은 태자 수업을 겸하고 아들 방례가 고향 공주의 남편 딸이 한왕 이영가의 부이라서 가득하게 꽉 찬 것을 깊이 들어하여 기밀에 관한 원물을 풀어줄 것을 청하였지만 이세민이 허락하지 않아서 계속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642년 가을 7월 사공이 되었고 643년에는 양공이 즉위가 있으면서 능령과 군신에 봉해졌습니다. 4월에는 태부가 됐다가 감수국사를 지내 허경정과 함께 고조실록, 금상실록을 붙여서 7월에는 책을 완성해 이를 한객에 올렸습니다. 또한 과거 왕조들의 역사 전개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북제서, 양서, 진서, 수서 등을 편찬하였습니다. 648년엔 사공된 영문소공으로 있다가 7월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678년생인데 20대 초반에 600년에 인재 선발에 참여할 정도로 일찍 출사하여 수마을 방초의 장수가 아닌 농가로서 성과를 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반감 넘어 만내는 사사, 그 중에서도 그대까지도 권위를 인정받는 정사의 벼슬을 저술하였으며 다른 문명과 문무들과 달리 처세도 좋아서 곱게 세상을 따랐다고 합니다. 만세 문관으로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생활을 살았습니다. 방현영은 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두 회에 이세민과 함께 모여야 했습니다. 이세민이 군사를 격파하고 성을 함락할 때마다 그를 보호하는 사람들 재물을 두고 덮었지만 방현영은 사람을 불러서 이세민 병에 들었습니다. 항고자가 한 명을 점령할 때 소와 같은 역할이랑 똑같습니다. 또한 장수들 중에 연기 지력이 있는 사람은 방현영과 반드시 깊이 연관 관계를 만들어 놓고
이재명을 위해 상병에 대해서 당고자가 감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당고자가 방한영을 자신의 아이를 위해 일하면서 일친이 떨어져 있어도 얼굴을 못 대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정치적인 일을 받고 통달하면서 법정을 가지고 법비가 있으면 열심히 일하면서도 한 가지 일에서 실수가 있을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법률을 사용자를 감대하고 공평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사는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치 자기가 가진 것 같이 생각이 가치로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서 자기의 장점으로 다른 사람을 제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퇴해와 함께 학문을 연구하면서도 항상 못한 것처럼 자정자예하였습니다. 퇴해가 거의 근무는 퇴해와 함께 생활했고 퇴해가 오면 갑자기 방한영이 개척을 채용하였으며 방한영은 모의를 잘했고 퇴해와 함께 깊이 서로 알아줘 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 당시 현명한 재산을 말할 때 방한영은 퇴해와 함께 추천되었습니다. 방현영은 비록 총리하는 대우를 받았지만 이로 인해 긴축을 받으면 여러 차례 처당에 나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집어들고 청해 들어가는 것이 마치 용납받지 못한 것처럼 했다고 합니다. 능력과 공시의 상관수가 만일에 엉망해져서 처시를 예상하게 했다거나 심지어는 처형하거나 회사 말년에 좋지 않았는데 방한영 취소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사자성가로 박모두단 방한영이 모의하고 퇴가 결단이 된다는 의미로 박모두자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방한영에는 아들 박유직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박유애가 태종이 딸인 고향 공주에게 장가를 갔는데 고장군이 제2기 시기인 653년에 평왕 이영공이 옥립을 깨다가 처형당하여 태도에 배양되었던 방현영에 대한 태모에 배양되었던 방현영에 대한 이유가 체류되기도 했습니다. 옥류 경종은 도릉행 출신으로서 선안에서는 현인을 지냈고 600년의 인재를 선물한 일에 참가했습니다. 고효기는 퇴해에 대한 인문의 체질을 가지고 있어 동양의 정책을 맡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양제가 살해당하고 천하가 혼란하면서 온전하다가 당당을 생겼으며 621년 왕실중이 격파되면서 숙부 도움이 붙잡히자 퇴해와 동식은 두 쪽에게 요청을 이세민에게 요청해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제왕에서 본조 창고를 지나다가 섬주상서 숨진했습니다. 제왕의 군사들이 외직이 임명되면서 방현영은 퇴해가 제왕을 보좌를 만한 인재라고 사방을 경영하려면 퇴해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세민이 상대문을 올려 퇴해를 제왕부 소속으로 삼았습니다. 퇴해는 방현영과 함께 이심을 쫓아서 정벌하거나 모였고 군대 앞에는 맞는 일이 있었지만 퇴해가 물 흐르듯 해결하였습니다. 은무이 방현영 이세민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620명의 현명한 변을 모여 결국 판타자 이경서를 제거하고 이심을 항지로 올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6월 10일에 정선 무기와 함께 자사자가 되었다가 7월 변무상사가 되었습니다. 628년은 힐리 가안이 돌리 가안을 공개하였습니다. 당나라에서는 양측과는 모두 몇 년 잡아야 고민하였습니다. 퇴해는 그들이 혼란한 것을 한다고 해야 혼란한 것을 이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629년 2월 오복내에 임명되어 박윤영과 함께 군대를 잡고 정사를 관장하였습니다. 10월 병으로 죄를 양보하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최성병으로 있다가 630년 3월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13년 후에 당태종이 퇴해를 농령각 공실에 봉하였습니다. 퇴해는 방현영과 함께 대각의 군대를 정하고
해는 방면님과 함께 상대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방면님과 함께 깊이 서로 알아주고 같은 마음으로서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 당시의 현명한 재상을 말하며 두 해에는 방면님과 함께 집전되었습니다. 장소미 무기는 조상은 북의 함족으로 이세문이 그의 여동생과 결혼해서 20년간 지내졌습니다. 제주와 책략을 가졌고 당고종회에서 이북행군 전철이 되었습니다. 이북행군 전첨이 되었습니다. 이세문의 정부를 도왔고 개공신이 되어 제국공 등의 저기를 받았습니다. 626년에 귀부낭중으로 있으면서 방현정 두 여예와 함께 이세문에게 이건생 이원기를 줄 것을 보기 위해 이세문이 황제에 오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세문이 황제에 오르자 자선자, 자서자, 이부성서 등을 역임하였으며 조국공의 자유를 저기로 옮겼습니다. 성소미기를 이세문이 황제가 되기 전부터 사귀었으며 외책이라 다른 사람들보다 대우가 좋았다고 합니다. 여동생이 문덕하고 정선씨가 지어난 시대에 몰라간 외책의 여시, 곽씨, 상관씨를 기록하면서 거론을 하면서 장소미가 국정을 접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세문이 듣지 않고 장소미기를 채용하였습니다. 이후 우공자가 되었다가 628년에 어떤 사람이 장소미기에 대한 권력과 정의가 지나치게 왕상하다는 편물을 올렸습니다. 두려움을 품고 스스로 파괴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파집되면서 계부의 동삼사에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당나라의 무장들과 함께서 고구려 원정기에 동조하면서 태자의 사건을 정리한 뒤 대대 고구려를 따랐는데 여기서도 조금의 오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구려 원정이 실패하고 당고전 황해에 오는데 당나라 원론자가 바꿔가는 권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당 태종의 유언인 무시성을 가진 여인을 내쫓으라는 말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책제무에게 결국 당하여 파직당한 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꽤나 양수와 닮은 수나라 양수와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재상이었고 나라 최대의 공신이었던 점을 같으며 태자 문제를 정리하고 신태자를 황해에 올리는 점을 같습니다. 지나친 권력 역을 무지하고 결국에는 황제에게 불먹고 죽는 점이 묘하게 같습니다. 최후의 수나라 양손은 장애를 받고 죽었으며 장손무기는 직접 무에게 다양하게 죽었습니다.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둘 다 약을 마시고 세상을 떠났으니 비슷합니다. 당태종이 생각한 뒤 당고종과 직천부가 재차 고구려 원정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모습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고종이 주비하기 위해서는 장소미가 당나라의 개국공신 중 일명롭게나 힘이 있는 인물에도 그다지 비중이 있지는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사직과 소정방이 당나라의 원노격 인사들 중에서 전면에 나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소미가 일치 삼천에서 그런 것입니다. 이세문의 가장 뛰어난 아들이 이가겠지만 자신의 조카가 아니기에 막았습니다. 결과는 자업자득하지만 장소미의 주장과 아주 틀릴만한 아니었습니다. 물론 자기 조카를 황해에 올리겠다는 야심 자체는 사실이지만 만약 사자가 적자를 제치고 황제가 되면 정통전 시기 때문에 자기 조카들을 이어줄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하였습니다. 향후 황제가 되어 무시성을 쓰는 중나라를 건국한 직전부의 반대하는 입장에게 이 시성을 쓰는 당의 사직을 위한 충실과 표현된 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원일의 유적화를 용접하고자 고궁 소상의 황제와 오원 이걸 참사하는 데 앞장선 행정을 생각해보면 본인의 조카의
고정의 후에 모든 게 달린 운명을 본 자신이 선택하였습니다. 수나라 양소 역시 타자를 채우던 신문관이었고 똑같이 우봉야 배설을 재직하였습니다. 그나마 양소는 나중에 차봉자가 되긴 했지만 장소 무기는 끝까지 우봉야 배설이 있었습니다. 장소 무기가 섭씨 중인이 아니라 원정은 대청관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정의 면절되고 폐하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신관입니다. 오늘 하면서 고정이 이적 30개 등으로부터 따가운 은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상 당나라 명참모 방현영 퇴회의 정성무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탁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